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아이고 힘드시다고요? 세상 일이 내 맘 같지 않으시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망했다고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월 14일입니다. 좀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됐죠. 네, 새해 계획 세우고 뭐 열심히 달렸잖아요. 뭐 이제 금요일이고 2월 14일이고 뭐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러면 좀 오늘 하루쯤은 좀 쉬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조용히 좀 쉬세요. 고품격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아닌 밤중에 현대사 얘기가 쏟아집니다. 이 쏟아지는 얘기 때문에 청취자들은 차에서 못 내립니다. 청취자들은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합니다. 이건 다 이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현대사를 그냥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우리들의 선생님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상지대학교 교수 이종우입니다. 네. 예. 앞에서 뭐 학생이 행복하다 뭐 하면서 상지대학교 얘기하니까 상지대만 하고 이종우 박사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예, SNS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굳이 예. SNS까지 검색하고 알아봐야 됩니까? 아,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뭐 45 된 노총각이에요. 45이세요? 예. 저보다 어리셨어요? 아, 그럼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기자님, 별 네. 말씀을 다. 네. 그나저나 오늘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인데. 네. 또 발렌타인데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네. 참 이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 참 마음 한켠에 되게 좀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날인데 네. 저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연 박사님한테 이모티콘을 선물 받아서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역사 얘기도 중요하고, 예, 발렌타인데이도 중요하다. 뭐 연 이런 뜻입니다. 박사님이 또 누구죠? 예, 이 팀에 그냥 홍보 좀 했습니다. 예. 아니, 별로 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 듣기 저도 알고 싶지 싫습니다. 않습니다. 네. 예. 9794님 혹시 신바람 이 박사인가요? 아닙니다. 예, 원숭이 나무에 안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꼬북꼬북님 이 박사님 인턴 기간인가요? 얼른 정직원 되세요. 아, 광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아, 예. 네,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아닌 밤중에 현대사 어떤 얘기 준비하셨는지요? 아, 제가 요새 이 아닌 밤중에 현대사에 참여하면서 예, 많은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너 그러다가 양복 입힌다, PD. 네. 제작진 양복 입히겠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약한 거 한번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매번 속상한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일단 2번 정도 녹음이 아니라 생방이었죠. 2번 정도 방송했는데 매번 속상한 얘기 했고, 그리고 TBS가 이제 서울 지역 사업소에서 독립해서 미디어 재단이 된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들어서 네. 그 전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해야겠다. 저 쓸데없이 지금 전혀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그리고 TBS 걱정을 왜 하십니까, 박사님이? 아, 저도 좀 부업으로 먹고 살 게 있어야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TBS에 지금 목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박사님 자꾸 저한테 해야지. 이강택 사장님한테 여기서 직접 쏘는 거 그거 별로,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밤중에 종로구와 중구 얘기를 하시겠다. 아마 메인이 종로구고 네. 서브가 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 될까 싶어서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 종로구. 뭐 지금 뭐 정치의 1번지라고 하고 지금 총선의 가장 핫 플레이스인데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종로구가 가지는 상징적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가 서울 얘기하는데 서울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부터 조금 하면 예전에는 한성부라고 불렀는데 이 서울에 있는 사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문 안만 원래 서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대문 밖에 10리까지 한성부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강남 쪽은 뭐 서울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죠. 뭐 네. 잠실은 뽕나무 키우던 데고 양자마던 데고 압구정 경치 좋은 정자였고 그런 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핵심적인 곳은 서울의 사대문 아니었던 거죠. 종로, 중구 이쪽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필 종로구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로구가 일제강점기 현대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데 박사님 수위를 조정하고 양복 네. 입히고 그런 건 박사님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달리시면 됩니다. 다 달릴까요? 자 저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사님 예, 좀 집중하세요. 박사님 네. 달리셔야 돼요. 박사님은. 알겠습니다. 좀 세게 왜 하겠습니다. 서울을 하고 뭘 하고 해. 자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종로에서 마지막 승부를 벌이는 황교안과 이낙연과 한기안. 양복 입으면 어떡해요? 상관없습니다. 달리시고 보시죠. 일단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1234번님 분당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지금 만차 65명 꽉꽉. 주 기자님 고품격 음악 방송 강제 청취 중입니다.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좋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뭐 들어주신 무조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류장 대기 중에서 문자 보냅니다. 안전하게 만세입니다. 기사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957님 화물차 기사입니다. 겨울철에 일이 없어서 힘든데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죠. 자주 들으며 운전합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라고 제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네. 달리는 김에 달리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네. 마지막 승부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누구의 마지막 승부예요? 종로에 달리자면서요. 종로에 맞붙는 한 분 달리자면서요. 네, 이낙연 전 총리와 예. 황교안 대표 예. 둘 중에 한 분은 스치기만 해도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면 뭐 그냥 집.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예. 나오면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 평창동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단촐하게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큰 호응을 얻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예. 부암동, 평창동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많고 그렇죠. 거기서는 그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그 어떻게 보면 득표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는 나머지는 그런데 역학구도도 재밌고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정치의 1번지로 이렇게 종로는 그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했었나요? 의외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10월 유신 이후에 정치 1번지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10월 유신이라는 사건이 되게 시적으로 표현을 누가 하더라고요. 정치를 죽이고 통치만 남긴 반민주적 사건이다. 네. 이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정치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통치에 의해서 죽은 정치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에 투사가 된 거다. 그래요?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서울의 심장부에서 강렬하게 터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꼭 그 해석에 이게 뭐 수긍이 안 가는데요. 종로가 정치적으로 여러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조금 약간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그렇죠.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렇죠. 많은 정치적인 그 지도자가 나왔지만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네. 10월 유신이라는 그 순간에는 네.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 엄혹한 시기에 그 가장 정치라도 남겨야겠다는 그 자존심이 종로의 역사 속에서 나왔던 그 자존심이 이때까지 절정에 달해가지고 나온 거다. 이때 절정에 달해서 나온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야당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던 그 야당에서 계속해서 그 후보를 내고 당선시키고 그랬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자존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직전에 종로하고 중구가 굉장히 서울의 중요한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경계는 청계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쪽은 일본인 거주지, 손맞지. 예, 북쪽은 중국인 거주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청나라가 조선의 이권을 두고 일본에게 패배하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빠지면서 그 지역에 조선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곳이 종로구였던 거죠. 종로구에서 조선 상인들이 일본의 상인들의 물량 공세와 고품질의 물량 공세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등에 업고 이권을 침탈하려는 것에서 막아내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압제에서 저항해가면서 조선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나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야인시대라는 옛날 드라마에 나오지만 청계천을 중심으로 서울의 남쪽은 일본의 하야시파가 들어가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서울의 북쪽은 김두한과 그 조지폭력배의 원조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조선인 상권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갔던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이 전 재미없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서울 남쪽으로 쭉 퍼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네, 재미없다니까 쫄아가지고 그때 그 넘어가겠습니다. 청계천 남쪽 그러니까 강남에 살았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래. 근데 그래서 종로는 그래 조선 사람들이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그런 곳이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1943년에 네. 지금의 구 같은 행정 체제가 들어설 때 네. 그 청계천 남쪽에 있는 구가 중구가 됩니다. 네. 그 중구에 가운데 중자가 들어갔던 이유가 서울의 중심은 종로 니네가 아니라 서울의 중심은 일본인이 사는 이 청계천 남쪽이다. 그런 의미로 중구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에 만든 그 이름인가요, 중국? 그렇죠. 예.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물러난 이후에 중구 쪽에 집이 많이 비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빈자리로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울 중구의 서쪽 도심에 가까운 쪽에는 평안남도 사람들 그리고 동쪽에 동대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함경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우리 주진우 기자의 전공 분야 중 하나죠. 조직폭력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 종로는 김두한을 비롯한 그 전국에서 모인 주먹들이 있었고, 그렇죠. 저기 이북 주먹, 평안도 주먹, 이화룡과 신상사가 장악하는 그 명동파는 그 명동 지역을 차지하게 명동 되죠. 지역을 예. 차지한다 이거죠. 예, 이화룡을 중심으로 하는 이화룡이 또 평양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주진우 기자의 전공 분야 중 하나인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평안도 사람들이 자리 잡은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형 교회 중 하나로 영락교회가 있죠. 한경직 목사. 네,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 서북청년단도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비롯됐고요. 예, 그래서 중구 지역에 평안도 출신의 월남민들이 제거 자리 잡게 되고요. 함경도 지역, 동대문 쪽에 가까운 지역에는 장충동 지역에 경동교회라는 네.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이 서울 해방 이후에 월남민들이 자리 잡는 과정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로구하고 중구가 재밌는 또 한 가지가 한 선거구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종로하고 중구는 붙어 있었습니다. 한정 예. 선거구에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 지역의 선거의 성향이 매우 달랐더라고요. 예. 종로 사람들은 서울의 중심부라는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제강점기 때 종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굉장히 자기 것들을 잘 지켜왔던 곳입니다. 종로가 그런 지역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했던 지역입니다. 상권도 주먹권도 절대 못 지키게 우리의 자존심을 지킨 데가 종로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물튀기돼요. 보통 월남한 사람들을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38 따라지. 38선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 예. 그래서 좀 이제 월남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자기들 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그런 선거 풍토가 예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 정일영, 정대철 부자였거든요. 중구의 터줏대감이었죠. 예, 그래서 정일영 같은 경우에는 2대에서 8대 국회의원이었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대철 같은 경우에는 정일영 전 의원의 둘째 아들이고 종로구와 중구 통합선거구에 당선된 이후에 13, 14, 16대 중구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두 부자의 정치 텃밭이었는데 여기에서 중구 지역에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빠지면서 이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당선되기 시작하죠. 특히나 네. 정치자들 얘기입니다. 갑자기 눈치 보기 시작한 이 박사. 네. 국사 선생님 텐션을 조금 높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종로에 왜 친일파가 득세하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요. 천재소녀다님은 근데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종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다 정치인들 생각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 종로라는 지역의 사람들보다는 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민심의 풍향계가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지만 역사적인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그래도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던 동네라는 상징성은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이 10월 유신 이후에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정치인들의 그런 것들에 부응해서 자존심과 관련된 것을 옳은 것과 관련된 것을 중구 지역에 좀 투영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학자라 좀 다르게 보는군요. 저는 이렇게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서울시 선관위가 서울시에 여러 지역구가 있는데 종로가 제일 먼저 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1번 지역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번 의미가 예. 있지 뭐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이낙연, 황교안 그러니까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분이 빅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두대 매치입니다. 이분 중에 한 명 떨어지면 한 분은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집에 가셔야 되지만 유독 한 분은 요번에 떨어지면은 아예 정치판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역사적으로 볼 때 종로 선거에서 조금 특이했던 그런 선거 있었습니까? 뭐 김두한 의원이 나왔을 때 김두한 의원이 뭐 종로통을 주름잡던 깡패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선거운동할 때 예. 그 말은 그 화류계 유흥가 여성들이 와서 대신 해줬다고 했는데 깡패들이 그 그렇죠. 술집 여자들 예. 그리고 사창가 여자들을 그 뒤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선거운동 시키고 예. 그랬어요. 이 술집 사창가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약간 그런 게 왜 좀 있으면 예전에는 종로 3가 종로가 가장 큰 유곽들이 있었죠. 윤락업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유곽이라는 문화도 원래 우리나라의 기생이라는 문화는 예술과 시를 논할 줄 아는 그런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의 잔재가 들어오면서 유곽이라는 이상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제가 볼 때는 지상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재밌네요. 그 얘기 재밌네요. 이게 다 나쁜 거는 다 일본의 잔재네요. 예, 대부분 나쁜 것들 뭐 교복이야 뭐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지만 머리 빡빡 깎고 기합 주고 군대에서 때리고 그런 것들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화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토착 외구 거기까지 또 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좀 있으면 3.1절인데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이 뭐 기생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태화관이라든지 그런 기생집이라고 불렸던 것이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뭐 양반들이 회의도 하고 뭐 지식인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그리고 밤에 술도 먹고 밥도 먹는 종합적인 문화 공간이었는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계속해서 폄하가 되었고 그리고 근현대사 교육이 잘못됐던 과정에서 기생집으로 추락을 한 거죠. 아 예. 예, 이런 얘기들이 할 기회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정대철 씨가 중구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1996년에 낙선을 하는데 이때 또 당선됐던 분이 나경원 의원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신한국당 박선범 의원이요. 아 박성범 의원.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 중구하고 이제 해방된 이후에 중구하고 종로구 쪽의 큰 길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청계천 북쪽에는 청나라 사람들이 있었고 청계천 남쪽에는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기 일본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해방 이후에 도로명을 붙일 때 네. 이것들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청계천 남쪽에 있는 큰 도로에는 충무로란 이름을 붙이고요. 충무로라니요? 그래서요.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계천 북쪽에는 을지로란 이름이 붙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살던 데는 중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겼던 을지문도 장군의 그래, 이름을 을지로고. 붙이고 아. 청계천 남쪽에는 이순신 장군 일본의 왜군들을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그래서 충무로군요. 예. 네. 그런 당시에 있었던 그런 아픈 역사들을 이름으로라도 누르고 싶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의지가 네. 반영이 됐다. 왜 근데 충무공 이순신의 그 동상은 광화문에 있습니까? 충무로에 있어야지. 그거야 뭐 아시겠지만 네. 한동안 네.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득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 이념으로 이순신 장군과 군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군 출신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조금 뭐로 그 통치 이윤으로 그렇죠. 삼으려고 헌양한 했죠. 거죠. 무신의 지위까지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거의 뭐 손댈 수 없는 그런 지위 그리고 무관들에 대해서 많이 헌양을 하는 작업이 박정희 정권 때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상이 거기에 동상이 설치. 계속 네. 그곳으로 갔죠. 박정희 정권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 선양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추모 네. 사업을. 그래서 아산 현충사도 계속해서 자기가 계속 들리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그 기념 식수 나무도 심는데 예. 일본 금송 심었어요. 맞습니다. 일본 나무를 갖다 심으면서 충무공 정신을 기린다고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안중근 의사도 통치 이념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그 추모하는 단체가 숙모회라고 남산의 네, 숙모회 맞습니다. 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다 일제 친일파들의 잔재들 그리고 예. 독재 정권의 잔재들이 지금 안중근 의사를 숙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항해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라고 예. 함세웅 신부님이 이사장이시고요. 예. 거기 간사가 누굽니까? 네, 제가 간사입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예. 종로에는 해화동도 있고요. 종로도 있고요. 을지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화문이 있습니다. 광화문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수도, 행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그리고 각국 외국 공관들이 다 있죠. 예. 그래서 핵심인데 광화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입니다. 광화문 연가. 일제시대 때도 자존심을 지키던 종로는 유신 때도 자존심을 지키려던 종로는 그런데 현대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흔들립니다. 자존심보다는 그 정권 실세한테 힘을 몰아주는 그런 지역구였습니다. 이종찬 그러니까 그렇죠. 민정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안기부에서 뭐 엄청나게 힘을 쓰던 이종찬 물론 훌륭한 분이고 네. 그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가 자손입니다. 집안이죠. 네, 예. 그분이 거기서 삼선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선거법으로 이렇게 하차하죠. 예. 그 지역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보궐선거에 부산을 버리고 재보궐선거로 종로에 입성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정인봉 아저씨라고 네. 변호사인데요. 민자당 그 자유한국당 쪽 전신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기자들한테 술을 사줬어. 그분이 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 모아놓고 그 가발 쓰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래서 사진 좀 잘 찍어달라고 그 술 사고 조금 그 이상한 업소에 데려가서 술 사고 향응을 하다가 선거법으로 날아가셨죠. 아이고. 그리고 나서는 박진 의원이
내리 삼선합니다. 예, 한국에서 영어 배우셨다는 분. 네네. 예. 그리고는 그분은 그 청와대에서 통역을 하셨던 그렇죠. 분인데 예. 그걸로 지금 삼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여당 실세가 계속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호남에서 중진 차출론에 밀려서 서울로 와서 그렇죠. 그때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홍사덕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핵심이고 실세라는 홍사덕하고 1대1로 붙어서 정세균 총리가 꺾어버립니다. 그렇죠.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지난 선거 때는 오세훈 대권 그 후보라는 오세훈이 와서 정세균 후보와 1대1 구도를 치렀는데 40% 이상 여론조사 40% 이상 계속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겼습니다. 예. 선거 막판 선거 여론조사할 때 18% 19%까지 줄이긴 해서도 그때도 오세훈 그 후보가 이긴다고 했는데 정세균 후보가 쉽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부 종로에 가면은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은 대통령이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세훈 당시 후보에 대해서도 여기만 되면은 정말 대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러시고요.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요. 여러 다른 국회의원들이 대권에 가는 디딤돌로 종로를 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중구 쪽도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종로로 갔다 왜 또 중구로 가세요? 제가 중구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네. 중구에서 굉장히 비례대표하다가 중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나경원 대표. 예, 그분이 했던 행적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자위대 행사에 가고 갔는데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중구는 그 일본 친일의 그 좀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군요. 예, 약간 저는 그가 중구와 종로가 조금 비교가 중구 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중구 구민 여러분들도 선거 잘하셔야죠. 예, 자위대 행사가 열렸던 호텔도 중구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예. 여론조사 얘기나 선거에 그 개입하거나 선거 누구를 지지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박사님. 예,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네. 지상파 방송이 처음이라 널리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종로 얘기해야겠네요. 그런 종로라는 지역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종로라는 지역은 굉장히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심장부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조선인들의 권리와 조선인들의 인권과 조선인들의 상권을 지켜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자존심 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했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 그곳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10월 유신이라는 독재의 시기에 그나마 정치라는 것을 남겨두는 곳은 우리 종로구가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종로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자존심을 지키는. 네, 그러한 와중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조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일본도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계속해서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우리는 절대 일본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일본과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만 능통이다. 그것만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종로에 발을 붙인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종로의 아픈 잘못된 선택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본과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잘 지내기는 해야죠. 그렇죠. 잘 지내야죠. 그리고 잘 지내고 지내야죠. 하지만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가야죠. 네. 아직도 일제강점기 때 상처를 안고 계시는 위안부 분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됐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본에 의해서 침략받았던 역사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쉽게 화해를 이야기하고 일본과 더 쉽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 대 나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굴욕적인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한석을 차지하는 게 저는 종로 구민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네. 들었습니다. 저는 종로 구민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뭐 종로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종로에서 직장인을 가지고 지금껏 그 뭐 그러시네요. 20년 예. 동안 저가 광화문 지역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번 선거 때만은 그러면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종로라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동네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종로라는 지역은 정치색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치 1번지라는 닉네임은 받았던 곳입니다. 네, 그런 대신 뭐라고 해야 되나, 힘 있는, 그냥 여당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거나 힘 있는 대로 좀 쏠리는 그런 좀 지역구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리고 예전부터 네, 이제 그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종로를. 예전부터 종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서울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네. 예, 조만간 있을 정치적인 빅 이벤트에 대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달려주세요. 네, 이걸로 조금 약간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더 달려주십시오. 더 세게 해야 돼요? 네, 더 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 음악 방송이니만큼 가장 강력한 방송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